아주 완전히 네이버처럼 고객의 바로 앞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 네이버가 토스해주는 고객들을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백만 개, 그러니까 190만이니까 190만 정도의 쇼핑몰들, 거기서 더 늘어나면 200만, 300만 늘어나겠죠. 그 몰들을 플랫폼화 해놓고 가지고 있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뒤에 뭐 여러 관리들 중에서도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관리가 있고 실제로 풀필먼트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또 네이버가 도와줄 수 있죠. 일단 네이버가 카페24 인수 관련해서 타당성 검토를 좀 베이스로 조사를 해봤고요. 근데 결국에는 원래 인수를 하려고 했었는데 나중에는 좀 지분 교환 형태로 좀 바뀐 것 같아서 일단 배경은 그렇게 설명을 드리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케이스라고 좀 생각을 해서 어떤 왜 인수를 하고 그 이유가 뭐고 그다음 그 안에서 조금 어떤 부분을 클래리파이 하고 싶고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근거를 가지고 좋은 인수권이었는지를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수 이유 자체는 가설을 두 가지로 세워봤고요. 첫 번째는 네이버 입장에서 결국엔 해외의 사업을 좀 강화하는 부분, 즉 일본에는 제트홀딩스가 있고 동남아는 이제 라인플러스가 있는 것 같은데 이 두 사업과의 어떤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는 가설을 세웠고요. 두 번째는 좀 국내 커머스 시장 MS 기준으로 1위이지만 그 안에서도 계속 경쟁이 치열하다 보니까 결국에는 네이버가 가장 잘하는 자사몰, 즉 스마트 스토어 사업을 좀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는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가지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본격적으로 좀 들어가기 앞서서 어떤 부분을 좀 클래리파이를 하고 싶은지 말씀을 드리면 총 다섯 가지고요. 앞에 세 개 부분은 사실 되게 간단한 이슈인 것 같아서 규제는 특별한 이슈가 없었고요. 네이버의 재무 역량도 충분히 있었고 카페24 재무 상태는 이슈 자체는 올해 상반기에 좀 영업이익이 적자이긴 하지만 그래도 탄탄한 기업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크게 깊게는 파진 않았고요. 가장 궁금했던 거는 결국은 카페24가 어떤 비즈니스 모델, 즉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인지 그리고 아까 해외 진출에 있어서 조금 더 확인하고 싶은 게 카페24가 어떤 지역까지 커버를 하고 있는지를 확인을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간단하게 비즈니스를 먼저 말씀을 드리면 쇼핑몰을 조금 무료로 만들어주는 업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여기서 조금 필요한 부가 서비스들, 마케팅이나 운영이나 물류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서비스들을 지원을 하면서 좀 돈을 받는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국내에서만 지금 개설했던 쇼핑몰 숫자가 약 190만 개로 조금 종합이 돼서 굉장히 큰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다라고 전 판단이 됐습니다. 해외 진출 여부 자체는 지금 국내에 집중을 하고 있지만 일본이랑 동남아 지역을 사실 굉장히 강화를 시키려고 하고 있는 사업자고요. 실제로 일본에는 이미 법인이 설립이 되고 굉장히 많은 비즈니스를 하려고 하고 있지만 아직 엄청난 성과까지는 아직 이끌어내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래리파이 단계에서는 결국엔 네이버도 어떤 사업 트렌드를 유지하고 있는지도 확인을 해볼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는 뭐 카페24는 190만 개의 자사모를 개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네이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지금 46만 개의 스마트 스토어를 보유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자사몰 사업을 강화를 하려고 해서 포비지 코리아라는 회사를 좀 협력을 해서 지금 이런 솔루션 서비스를 사업을 좀 진행을 했고 올해 2월에 시작을 했고요. 이거랑 조금 더 별개로 머천트 솔루션이라는 사업도 추가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려고 해요. 이거는 아직 베타 서비스만 나왔고 2022년에 공식 론칭이 되는데 예시로 들면 지금 현재 스마트스토어 이용하는 판매자를 대상으로 물류 관리나 아니면 풀필먼트를 조금 신청을 받아서 지금 서비스를 대신 제공해주는 역할을 하는 서비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조금 내용을 바탕으로 조금 타당성 이제 판단 근거를 조금 프레임을 잡아봤고요. 첫 번째는 이제 저희 타겟 회사 즉 카페24의 조금 스탠드얼론 밸류가 얼마나 매력적인지를 판단을 해보고 어, 두 번째로는 이제 네이버 어떤 시너지가 있을지를 조금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카페24 스탠드얼론 밸류 자체 안에서도 시장의 매력도랑 경쟁 강도를 조금 보고 싶었고요. 시장 안에서는 일단 국내랑 해외를 또 쪼개서 봤고요. 국내만 봤었을 때는 일단은 온라인이랑 오프라인을 좀 비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일단은 해당 이 표를 가지고 왔고 온라인 자체는 일단은 50% 비중으로 모든 업체들이 유통업체들이 50% 비중으로 지금 기록을 하고 있는 걸로 보여지고 특히 이커머스 침투율 자체가 아직 35%밖에 안 돼서 아직 성장 여력은 아직도 충분하다라고 판단이 됐고요. 그다음에 이 온라인 안에서도 조금 이커머스 시장을 좀 분류해야 될 것 같아서 저는 마켓플레이스 즉 다양한 판매자들의 입점에서 조금 거래를 하는 이 플랫폼 저 마켓플레이스라고 봤고요. 두 번째는 이제 자사몰 형태, 즉 직접 이 유통상을 통하지 않고 직접 판매하는 이런 형태를 자사몰 형태를 좀 놓고 보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걸 조금 성장세를 조금 더 확인을 해야 되는데 당연하게도 마켓플레이스의 거래액 자체는 굉장히 89조 원으로 굉장히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고요. 하지만 아직 자사몰 형태는 아직 14조 원밖에 되지 않지만 오른쪽에 조금 표를 보시면 성장세는 그래도 많은
여력이 있다라고 판단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럼 왜 기업들이나 제조사 입장에서 자사몰 형태를 많이 추구할 것 같냐라고 여쭤보시면 저는 두 가지로 조금 종합을 해봤고요. 첫 번째는 고객 데이터를 직접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플랫폼인 것 같고, 그리고 두 번째는 높은 마진율을 형성하기 때문에 일반 뭐 브랜드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D2C 모델로 조금 사업을 진행하는 게 굉장히 매력적이라고 판단을 해서 좀 그런 트렌드가 지금 발생하고 있지 않나라고 네,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해외에 조금 시장을 조금 더 보면, 결국에는 국내에서는 지금 자사몰이 10.3%밖에 되지 않지만, 해외에서는 지금 25.5%로 좀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해외에서도 굉장한 큰 시장을 형성하고 있다라고 저는 판단이 돼서 매력적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포인트는 경쟁 강도를 말씀드렸는데, 경쟁 강도는 지금, 플레이어가 총 크게는 세 개가 있고요. 카페24랑 코리아 센터, 그리고 NHN 고도라는 이제 기업들이 있고, 이제 카페24가 66.2%로 가장 탑 플레이어로 지금 국내에서 성장하고 있기 때문에 또 굉장히 매력적인 부분이고, 여기서 조금 제가 고민했던 거는 왜 그럼 이 기업이 성공을 했는지를 봤었을 때 총 세 가지로, 첫 번째는 되게 나이스한 트랙 레코드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 다양한 부가 기능 서비스에 대한 다양성이 되게 하이 퀄리티고, 마지막으로 고객 능력, 즉 무료로 쇼핑몰을 좀 개설을 해서 유저를 모은 다음에 좀 유료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게 세 가지가 가장 키 팩터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가장 두 번째로 큰 청크는 이제 네이버와의 이제 시너지가 뭐가 있을지를 조금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저는 크게는 레베뉴랑 커스트로 나눠봤고, 레베뉴 안에서는 세 가지 포인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커스터머 간의 공유, 즉 네이버의 46만 스마트 스토어 판매자, 그리고 카페24가 보유하고 있는 190만의 쇼핑몰을 이런 유저들을 사실 이 공유를 하게 되면 저는 결국에는 매출까지 되게 많은 시너지가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두 번째는 좀 프로덕트 컷으로 좀 더 봤었을 때 네이버 머천트 솔루션을 조금 더 강화시켜서 고객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기존의 카페24가 보유하고 있는 이런 자체 개발한 분명히 커머스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걸 네이버에 조금 접목시켜서 소비자들을 더 많이 이입시킬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실제로 카페24가 자회사가 패스트박스라는 자회사가 있는데, 이건 좀 풀필먼트 쪽에 좀 강화된 기업이에요. 그래서 이 기업이랑도 네이버가 또 협력할 수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세 번째 포인트는 결국 채널 컷으로 봤었을 때 이거 글로벌 네트워크를 좀 공유를 하면서 다양한 기존의 카페24가 협력을 맺었던 외국 뭐 아마존이나 쇼피, 라쿠텐 같은 글로벌 이제 채널들과 이제 맺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조금 네이버 스마트스토어 유저 입장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서비스가 될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 커스트 부분에서는 간략하게 인프라나 인력 공유를 좀 통한 비용 절감이 있을 것 같다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결론은 따로 작성은 안 했지만 이런 내용을 조금 빗대어서 봤었을 때 굉장히 매력적인 인수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국내에서 뭐 국내뿐만 아니라 해외에 진출하는 데 있어서 조금 되게 많이 시너지가 많이 일어날 수 있는 인수건이라고 판단을 해서 일단 이 케이스를 가지고 오게 됐습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네, 잘 정리해 주셨네요. 이게 되게 여러 가지를 좀 얘기해야 되는 건데, 일단 다 펼쳐놓고 얘기하기에는 우리가 지금 세팅이 좀 불편해요. 저희가 판서를 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뭔가 자료가 지금 보이는 요것만 가지고 얘기를 해야 되니까, 요 스코프 안에서만 우리가 얘기한다 그러면, 그러니까 뭐, 이커머스 전체를 우리가 다 놓고 얘기를 하기는 좀 힘들고, 결국에 자사몰을 만들어주는 카페24, 그리고 네이버 쇼핑 내에서 유사 사업을 하고 있는 네이버와의 그 시너지를 보는 거죠. 그게 핵심인 것 같아요. 그죠? 이제 그렇게 네, 봤을 맞습니다. 때, 예, 그 핵심의 청크가 뭘까? 그러니까 제일 뒤에 이렇게 쭉 정리해 주셨는데, 매출과 커스로 나눠서 볼 수도 있고, 근데 이럴 수 있어요. 하나의 펑션이 매출에도 영향을 미치고, 코스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으니까, 매출과 코스로 나누기보다 그냥 그 어떤 밸류 체인 또는 오퍼레이션, 백엔드, 프론트엔드, 뭐 이렇게 나눠도 괜찮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백엔드에서 합쳐졌을 때 요런 비용 절감도 있고, 이런 트래픽 증가도 있고, 요런 뭐 시장 지배력 증가도 있다. 브랜드 파워도 있다. 뭐 이런 것들이 얘기될 수 있어요. 한 예로 보면, 네이버 쇼핑은 46만 개의 사업자, 소규모 뭐 아주 작진 않겠지만, 몰들을 운영하는 사업자들이 입점해 있죠. 그리고 카페24는 160만 개의 자사몰이 돌아가고 있는 플랫폼을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그냥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네이버 페이 같은 거 이렇게 같이 쓸 수 있겠네. 네이버 페이 같이 쓰면 누가 좋나요? 둘 다 좋지.
왜? 네이버 페이라는 네이버의 어떤 생태계가 160만 개 몰로 확장되죠. 그랬을 때 거래액 자체가 확 늘어나겠죠. 네이버 쇼핑의 어떤 시장 지배력은 더 증가할 수 있을 거다. 왜? 엔페이, 네이버 페이로 결제되는 이커머스 상에서의 거래액들이 증가할 거니까. 그리고 그러면 자사몰들은 뭐가 좋나? 또는 카페24는 뭐가 좋나? 카페24는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던 여러 가지 그 네이버와 겹치는 여러 그 뭐 결제 서비스 뭐 이런 것들이 좀 더 고도화되거나 그 안에서 자기들은 줄 수 없었던 추가적인 혜택들을 이제 줄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카페24에서 쇼핑몰을 개설하고 이렇게 하더라도 엠페이를 통해서 할인되거나 이런 건 없었는데 이제 네이버 쇼핑 안에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뭐 그게 들어갈지 안 들어갈지 모르지만 뭐 궁극에는 들어가게 되겠죠. 들어갔을 때 그런 혜택을 다 가져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보면 자사몰로서 훨씬 더 파워풀한 사업을 할 수 있다. 카페24도. 그러면 카페24에서 뭘 만들고 네이버 쇼핑의 엄브렐라 안으로 다 들어가서 오퍼레이션 하고 이런 모양새가 되는 거죠. 굉장히 파워풀하겠죠. 왜? 네이버는 제일 앞단, 프론트 중에서도 가장 앞단에 어떤 결제나 편의성 또는 브랜드 파워, 그다음에 네이버 안에 이미 있는 유저, 카페, 그다음에 네이버 검색, 블로그, 뭐 이런 등등의 수많은 라인까지 해서 수많은 프론트엔드의 그러니까 이커머스를 말하는 게 아니라 모든 온라인 서비스의 프론트엔드에 가장 가까이 가 있는 개인에게 가장 가까이 가 있는 플랫폼인 거죠. 근데 거기서 이제 카페24가 만들어 놓은 수많은 자사몰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하겠죠. 이게 같이 이 두 플랫폼이 같이 뭘 하게 되면 네이버에서 검색했을 때 이제 카페24에서 쇼핑몰 만들면 훨씬 장사 잘 돼라는 얘기가 나올 수 있는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러면 카페24는 아주 그 완전히 네이버처럼 고객의 바로 앞까지 가지 못하지만 그 네이버가 토스해주는 고객들을 받아서 서비스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수백만 개, 그러니까 190만이니까 190만 정도의 쇼핑몰들, 거기서 더 늘어나면 200만, 300만 늘어나겠죠. 그 몰들을 플랫폼화 해놓고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그 뒤에 뭐 여러 관리들 중에서도 약간 소프트웨어적인 관리가 있고 실제로 풀필먼트라고 해서 하드웨어적인 인프라가 있어야 되는 관리가 있을 거예요. 그런 것들을 또 네이버가 도와줄 수 있죠. 그렇게 되면 되게 완전체스러운 서비스가 되겠네요. 그죠? 그러면 그런 게 기본적인 뭐랄까요. 네이버 쇼핑 또는 카페24가 가지고 있던 비즈니스 모델 상에서의 각 밸류 체인에서 가져갈 수 있는 시너지를 각 단계별로 쪼개가지고 한번 구체적으로 찾아보면 지금 여기 써놓으신 것들이 이제 쫘라락 이제 다르게 꽂히겠죠. 그럼 코스트도 훨씬 더 디테일하게 나올 거예요. 음. 스케일이 커지니까 고정비 들어갔던 것들은 다 고정비가 이렇게 스프레드 아웃 되는 게 훨씬 부담이 줄어들면서 비용 절감이 훨씬 더 많아진다. 인프라 인력 공유를 통한 비용 절감 수준이 아니고 그 밸류 체인 별로 구체적인 얘기를 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렇게 한번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케이스라면 그렇게 얘기를 해봐야 되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을 때 무슨 얘기가 나올지 얼마나 재밌는 얘기가 나올지 한번 해보는 게 필요하고 또 하나 제 앞에서 좀 생각이 든 거였는데 그 자사몰과 이커머스, 마켓플레이스 요 얘기할 때 제가 좀 떠올랐던 거예요. 여기 보면 89조의 마켓플레이스 거래액이 있고 그다음에 자사몰 거래는 에즈즈 14조밖에 안 돼요. 뭐 투비로 32조 하더라도 마켓플레이스보다는 좀 작죠? 자, 그런데 네이버 쇼핑은 마켓플레이스인가요? 자사몰인가요? 뭘까요? 사실 두 가지를 다 영위하고 있는 플레이어라고 저는 판단을 했는데, 그렇죠. 예, 네. 두 가지 다지만 두 가지 다의 장점을 가지고 있죠. 자, 즉 이제 마켓플레이스란 뭐냐? 뭐 소위 말해서 쿠팡인 거죠. 쿠팡 같은. 그러니까 그 쿠팡은 자기들이 직접 조달해서 판매하는 것도 있고 수많은 다른 사업자들, 다른 판매자들이 들어와서 판매하기도 해요. 그죠? 아마 다른 판매자들이 훨씬 더 많을 텐데 그 판매자들에게 풀필먼트를 제공하고 그 트래픽을 가져다 주는 조건으로 돈을 받죠. 쿠팡의 수익 모델 중에 하나겠죠. G마켓도 마찬가지고 11번가도 그럴 거고 대부분의 그 마켓플레이스들이 이제 자기 안에서 사업자들이 들어와서 물건을 팔 수 있게끔 해주는 거죠. 알리바바가 그런 거잖아요. 아마존도 그런 거고. 네이버 쇼핑도 조금 다른 형태긴 하지만 어쨌든 자사몰 형태로 막 집어넣지만 자사몰이 그냥 개별로 있는 카페24가 해주는 그 어떤 서비스보다 훨씬 더
이 본디지가 좋죠. 그러니까 네이버 쇼핑 안에 엄브렐라 안에 이미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마치 사용자는 네이버 쇼핑에서 나는 물건을 구매한 것 같아 라고 느끼게 하죠. 쿠팡에서 나는 구매했어 라고 하는 것처럼. 근데 카페24는 카페24에서 구매했어 라고 말하지 않죠. 카페24에 그 190만 개 몰 중에 하나에 들어가서 구매한 것 같으니까요. 근데 네이버 쇼핑은 구조는 실제로 카페24와 같은 구조지만 사용자들은 마치 내가 네이버 쇼핑에서 구매한 것 같이 느끼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약간 카페24가 마켓플레이스 시장으로 조금 더 확대할 수 있는 이번에 이 전략적인 딜이 그거를 만들어주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여기 보시면 요렇게 요게 네이버 쇼핑인 거잖아요. 그리고 요게 어, 요게 네이버 쇼핑 여기 있는 건가요? 네, 이건 뭐죠? 초록색이 그로서리 식품 쪽 보시면 됩니다. 그로서리라서 네네네. 여기는 네. 마켓컬리 이런 애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오케이 오케이. 네, 그러면 네이버 쇼핑 여기 있고 카페24가 여기 있는데 카페24의 포션 중에 상당 부분이 이렇게 마켓플레이스처럼 이제 들어오게 되지 않냐는 거죠. 말씀해 그러면 주신 게 음, 190만 그 사업자들이 이제 네이버 쇼핑으로 들어와서 조금 시너지를 낼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그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그냥 카페24는 어떻게 고객들에게 어떤 일체적인 하나의 브랜드로 마케팅할 수는 없었어요. 그죠? 카페24 자체 자기 사업은 뭐 마케팅 할 수 있겠지만 그 190만 개 그 몰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이 브랜딩을 해주고 마케팅을 해줄 수 없었잖아요. 근데 네이버 쇼핑의 엄브렐라 안으로 들어가게 되면 그 안에 입점해 있는 하나의 사업자처럼 역할을 할 수도 있는 거죠. 자사몰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그 네이버 쇼핑에서 검색이 돼서 조금 트래픽이 더 발생할 수 있는 효과를 누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쿠팡에 들어가 있는 어, 양말 판매 사업자는 왜 쿠팡으로 들어갔을까요? 다른 데 들어가는 것보다 쿠팡이 많이 팔리기 때문에 들어간 거죠. 물론 자사몰 자기가 만들어가지고 카페24에 자사몰 만들어 놓고 있을 수도 있어요. 아마 만들어 놓고 있을 거예요. 사업 규모가 조금 크면. 근데 카페24에서 만든 자사몰은 장사가 그만큼 안 되겠죠. 수익은 더 좋지만. 쿠팡에 떼줘야 되는 수수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쿠팡에 입점해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매출을 일으켜 주니까 고정비가 있는 걸 생각하면 쿠팡에 들어가서 적극적으로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카페에서 자사몰 한 거는 그것도 어떻게든 언제든 키워보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을 거라고요. 근데 생각보다 안 크겠죠. 그거를 네이버 쇼핑 엄브렐라에 썩 넣어버리면 누군가가 들어와서 유현수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오늘 쿠팡에서 뭘 살까라고 할 수도 있고 네이버에서 뭘 살까라고 할 수도 있는데 그 트래픽이 굉장히 둘 다 많은데 네이버에서 검색하는 순간 아까 그 사장님 카페24에서 자사몰 가지고 있던 사장님이 거기에 딱 올라가는 거죠. 자, 그러면 자사몰 거래액이 지금 요 정도 될 거라고 보고 있는데 카페24는 약간 마켓플레이스 거래액의 후광을 좀 입지 않겠냐라는 거예요. 그게 네이버와 카페24가 같이 뭔가를 하겠다라고 했을 때의 시너지 중에 하나 아닐까. 그러니까 앞단에서 아까 얘기했던 어떤 마케팅 효과가 잘 돼서 마켓플레이스 역할을 해주는 거죠. 음, 그런 역할이 좀 크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들고요. 약간 그 시너지 중에서 약간 모호하게 들렸던 부분이 하나 있어서 말씀드리자면 요거 커스터머를 공유한다. 이거는 그 스마트 스토어의 판매자와 190만 쇼핑몰을 포함한 이커머스 판매자, 각 사업자들이죠. 소규모 사업자들을 공유하는 게 레비뉴 상에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우리 네이버의 어떤 마켓플레이스 후광을 가져가는 거 외에 다른 게 있을까요? 저는 사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의 좀 업그레이드 버전이 사실 저는 자사몰 형태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음, 결국에는 조금 더 자기의 몰을 더 브랜드의 좀 정체성을 더 확립하기 위해서 스마트 스토어 이제 유저들도 조금 더 뭐 업그레이드 형태로 이제 뭔가 빌드업을 하고 싶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것 때문에 이제 네이버도 아마 뭐 베타 버전이긴 하지만 사업을 조금 하려고 하는 것 같고 그 유저들을 조금 더 진출을 시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조금 말씀을 드렸던 거고요. 근데 사실 수익성이 어느 포인트 사실 발생하냐라고 사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저는 페이 쪽에서 결국에는 유저들이 많이 이용을 했었을 때, 많이 발생할 것 같아서, 뭐, 레베뉴까지 직접적인 거는 아까 말씀해 주신 그냥 그, 핀테크 쪽이 좀 맞을 것 같습니다. 음, 네. 그, 결국 네이버 쇼핑도 카페24가 들어옴으로 해서 네이버 쇼핑이 가지고 있는 기능들이 약간 고도화 되는 게 있는 거고, 카페24는 그동안에
자체적으로 다 공급해줘야 되는 그 플랫폼 성격의 여러 가지 서비스들이 네이버와 합쳐지면서 훨씬 더 파워풀하게 붙어 나가는 거겠죠. 그게 결국 이제 각각의 밸류체인으로 브레이크다운 했을 때 얼마나 구체적으로 좀 서술이 되느냐가 이제 핵심일 것 같아요. 같은 얘기 반복인데. 네. 그리고 뭐 가장 쉽게 얘기하는 게 결국 그거죠. 스케일이 커질 거다. 많은 몰들을 같은 서비스로 커버할 테니 어떤 스케일 효과가 있어서 비용도 줄어들고 뭐 그 안에서 해볼 수 있는 것도 많아질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되겠네요. 네. 네. 어쨌든 이건 정말 그걸 한번 그려봤으면 좋겠어요. 밸류체인을 쫙 나눠가지고 네이버가 잘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뚝 써놓고 카페24가 잘하고 있는 밸류체인을 쭉 써놓고 그 다음에 벌스스에서 이제 쿠팡이 그 밸류체인에서 잘하고 있는 것들 그렇게 해서 비교를 해보는 거죠. 마켓플레이스로서 쿠팡과 네이버와 카페24 같이 있을 때 그 구도 누가 더 파워풀할 거냐. 굉장히 재미있는 얘기가 될 것 같아요. 최근에는 네이버는 CJ 대한통운도 같이 붙어 있고 뭐 최근에 뭐 하나 더 있었던 것 같은데 음, 뭐 아무튼 잘 기억 안 나는데 아무튼 그 네이버와 CJ 대한통운 그리고 이제 카페24가 같이 뭘 했을 때 쿠팡이 지금 하고 있는 것과 얼마나 더 차별화될 수 있는 거냐 뭐 그런 거죠. 음, 음, 그렇게 보면 이제 아마 그럴 것 같아요. 지금 당장은 쿠팡에서 좀 많이 팔리지만 나도 내 자사물 가지고 네이버 저 엄브렐라 안에서 내 거를 좀 키워보고 싶어. 그렇게 하는 사업자들 많을 것 같거든요. 그러면은 그들을 얼마나 어떻게 데려올 거냐. 쿠팡에서 이제 좀 사이즈를 줄이고 네이버에서 좀 더 파워풀한 사업을 할 수 있게끔 판을 깔아주느냐. 그러니까 네이버가 이 그림을 바꿔놓는 그, 그게 될 것 같아요. 여기 쿠팡이 몇 퍼센트인지 잘 모르겠지만 쿠팡이 굉장히 크겠죠. 근데 네이버가 얼마나 더 파급력 있게 더 크게 모으고 갈 거냐. 그게 그걸 결정할 것 같아요. 그렇게 한번 비교를 해보면.